78번. 다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1910년대 국내 민족 운동입니다. 요 부분에서는 국내에서는 이제 비밀 결사 형태 두 가지가 있죠. 어, 임병찬의 독립의금부와 그다음에 어, 박상진의 대한광복회, 둘 다 이제 비밀 결사 형태인데 추구하는 정체라든지 어떤 노선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죠. 자, 여기 보도록 하죠. 1910년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임병찬 등이 1912년에 설정한 거 바로 독립의금부가 되겠죠. 예. 자, 여기는 복벽주의입니다. 복벽주의. 예. 대한제국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내세웠고요.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려고 계획했다. 이건 뭐 발각되려고 발악을 하는 것밖에 안 되죠. 예. 그리고 대한강복회는 박상진 등이 이제 주도를 했고 경상도 쪽이죠. 경부. 그래서 군자금을 모집을 해서 만주 쪽에 군대를 조직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김자진 등을 거기로 보냈죠. 그리고 친일 어떤 부호 등을 이제 처단합니다. 돈을 내주면 살려주는데 안 내주면 뭐 장승원 같은 사람 중엔 처단당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예, 5번 복벽주의. 다시 복구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종의 보기를 목표로 하였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된 것은 이제 1911년에 있었던 일인데 어, 비밀결사 애국개몽단체 신민회가 되겠죠. 예. 기간지로 권합신문을 발간했다. 자, 이건 이제 국외 독립운동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제 송화강 있고 만주, 여기 연해주, 구러시아 소련령, 이쪽이 북간도, 이쪽이 서간도, 그다음에 양쯔강 유역의 이제 상해, 뭐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연해주 신안 블라디보스토크 신안 쪽에 권합회하고 대한, 자, 광복회가 아니라 대한 광복군 정부라는 게 있죠. 예. 이 두 개를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권업신문, 이 권업회랑 관련되어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공화정치의 국가의 수립을 추구하였다. 자, 공화정치를 추구한 것은 여기 나온 신민의 처음으로 새로운 민의 그런 모임. 그것은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대한광복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화정치를 수립을 촉구를 한 것은 대한광복회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뭐 신민회가 먼저 선두주였죠. 서전서숙 명동학교는 여기 북간도 쪽에 에, 설립된 국외 독립운동 기준에서 이제 북간도 흔히 말하는 이제 간도죠. 그래서 이상설이 서전서숙을, 김약연이 명동학교 등을 설립을 했고 서간도 쪽에서는 단체로는 경학사, 단체하고 학교를 어디를 했죠. 그 다음에 학교로는 신흥강습소 이런 것 등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쪽에서는 뭐 간민회 좀 알아두시고 대종교인들이 집단 이주를 했기 때문에 중광단 이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죠. 일반 부호로부터 의연금,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알아서 내라는 거죠. 이들로부터 불법 증세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남북 만주에 사관학교를 준비하고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바로 대한강복회죠. 예, 만주 쪽에 이 군사 도모를 한 거죠. 그리고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친일 부호 등을 이제 뜯어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대한강복회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위의 강령을 내세운 단체는 대한강복회가 되겠습니다. 박상진이 대구에서 설립한. 자, 권업회는 이제 연해주 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인 단체죠. 1911년 그 뒤를 이어서 대한광복군 정부 이상설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송죽채는 이제 국내
1910년대 이제 국내에 여성과 교사 등으로 이루어진 그런 비밀 결사 단체입니다. 어, 뭐잘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 평양 쪽에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민회는 뭐 유명하죠. 1907년부터 1911년. 예. 자, 여기는 이제 공화정을 추구한 건 맞죠. 그러니까 대한강국회랑 헷갈릴 수는 있지만 신민회는 어, 그 무슨 이게 뭐 신민회도 장기적으로 보면 신민회 회원들이 서간도로 직접 유도했기 때문에 무장항쟁을 준비하긴 했지만 저렇게 구체적으로 강령을 세워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조심하고요. 독립운동은 아까 말한 대로 복벽주의, 대한제국제건, 임병찬하고 관련돼 있죠. 자, 위 강령을 택한 단체에 대한 설명은 거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했죠. 고종의 밀지를 받아 형성이 된 것은 임병찬의 독립의금부가 되겠고 일자가 치안유지법을 정했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단체들은 전부 다 1910년대에요. 해당이 되지 않고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한 것은 1898년 바로 독립협회가 되겠죠. 관민형 공동회를 통해서 협의해 나갔었죠. 최응원을 중심으로 평안도, 항해도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이 사람 최응원은 이제 마지막 1910년대 이제 의병, 예, 예, 마지막 의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쪽 북쪽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10년대 국내에 있었던 거. 자, 평양에서 결정된 아까 뭐 여성 교사로 있었던 송죽회 등이 있었고, 자, 국내라고 돼 있어요. 잠깐 마지막 선지에서 나왔었죠. 예, 마지막 의병 최응원이 어, 함경도 등지에서 의병을 이끌다가 체포당했습니다. 이건 아주 사학 문제가 네, 요즘 잘 안 나오는 문제지만 예전에 이제 예전에 한국 근현대사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 이게 좀 쉬워지고 한국사가 좀 쉬워졌다가 이번에 이제 통합사회로 되면서 통합사회 통합한국사 2022 교육과정이 되면서 다시 옛날 그 수준으로 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있지만 이제 임시정부의 활동 중에서 사료 편찬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한일 관계 사료지휘라는 거를 편찬을 해서 당시 새롭게 생긴 국제연맹에 제출하려고 했어요. 한국 독립의 당위성. 예, 제가 지난번 빈칸 닫기 문제에서 제가 조금 생소하고 뭐 그렇다고 했는데 보통 문제는 사료 편찬서를 많이 물어봤지 한일 관계 사료집이 국제연맹에 제출됐다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하진 않았는데 고교 내신 과정에서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최후의 의병 10년대에 거의 없지만 이런 활동이 있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이게 국내라는 한정이 있어요. 자, 나머지 뭐죠? 신채호가 국민대표회의에 국민대표회의는 이제 다시 한번 뭐 문제로 확인하겠지만 1923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유고 이건 임시정부 수립 이전이죠. 윤병글이 상해홍은 상해홍 자체가 국내에 있었던 게 아니고 시기도 1932년이고 박은식이 임시정부 2대 대통령으로 수된 게 1925년입니다. 이승만은 탄핵되고 김자진이 청산리 대첩 1920년 10월 달에 있었던 일이죠. 청산리 자체가 국내가 아니라 북간도 지역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2번 임병찬 복벽주의 대한제국 재건 국권 반환 요구서. 예. 자, 그래서 여기 힌트는 이제 임병찬하고 관련돼 있죠. 자, 최익현의 같이 제자죠. 이거는 임병찬이 되겠고 독립의금부 박상진 대한 광복회. 예.
둘은 비밀 결사는 똑같지만 추구하는 정체가 다르다는 거. 자, 고종의 밀명을 받았다. 독립의금부 맞죠? 국권 반환 요구서 보내려 했다. 자, 대한광복회 군대식 조직. 네, 4번이 틀렸죠. 이게 헷갈리기 쉽죠. 대한광복회랑 대한광복군 정부는 전혀 다릅니다. 대한광복군 정부는 국외 연해주에 있었던 뭐 둘 다 뭐 군대 뭐 모습을 갖춘 거는 공통점이지만 이게 다른 점이죠. 시기도 뭐 공교롭게도 좀 비슷하네요. 예. 이건 1914년이고 대한광복회는 1915년. 먼저 이제 풍기 강복단이라는 체기 중에 그거랑 이제 결합을 한 거죠. 예. 둘 다 항일 비밀결사 조직이었다. 국내에 있었던. 예.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대한광복정부 이거는 이상설이 그다음에 이동희가 아마 부인 걸로 알고 있어요. 통령 그런 체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지도로 뭐 아까 그랬지만 이제 좋은 지도로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이 백두산은 에서 흘러나온 게 이제 숭화강이에요. 그다음에 두만강역에서 이제 이쪽은 연해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신안촌 독립기지. 그다음에 나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간도지만 정확히는 북간도. 이쪽은 서간도. 뭐 때에 따라서는 뭐 남만주라고 보기도 해요. 약간 뭐 요하와 좀 가깝다고 해서 유하 쪽이니까.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신민의 회원들이 집단 이주를 치는 강소는 방은 서간도 지역입니다. 서간도 삼원보라는데 이회영, 이시영 형제, 그다음에 이상용, 안동희 뭐 이런 사람들이 집단 이주를 하고 단체하고 학교를 꼭 여드렸죠. 단체는 경학사, 학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하죠. 이상설 등이 민족교육시설에서 서전서적을 세웠다. 자, 서간도 쪽의 학교는 신흥강습소만 알면 되고 북간도는 서전서숙, 이상설의 서전서숙, 김야견의 명동촌에 있는 명동학교 이 두 개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죠. 서간도 쪽이 아니라 북간도가 되겠죠. 여기는. 그 다음에 북간도 쪽에서 단체로는 얘가 진짜 간도니까 뭐 간민회, 간자들 갖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중강단, 대종교인들이 집단 이주를 한 것이죠. 김자진 등 서일 이들이 이제 나중에 북로 군정서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다는 신안촌 블라디보스 쪽에 권업회, 권업신문, 신문까지 같이 만들었다. 이상설과 이동희를 정부 통역은 대한광복군 정부. 예, 대한광복회랑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 지역, 나 지역이 이제 북간도죠. 북로군정서의 설립 과정, 중강단이 발전한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고 안중근이 의거를 기장은 만주 하얼빈이고 지도로 보자면 뭐 숭화강 저기 북쪽이 되죠. 한 이쯤 될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28 독립선언 이건 도쿄죠. 도쿄의 유학생들이 3.1운동에 영향을 준 거죠. 민족 자결주의에서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 이건 미주 하와이에서 있었던 일이죠. 신기식 등이 발표한 대동단결 선언 1917년인데 이거 상해입니다. 중국 본토 양쯔강 하류 쪽의 상하이. 86번 다지역. 다지역이 연해주죠. 예. 자 여기서는 이제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나중에 임시정부 3개 중에 하나인 대한국민의회가 가장 먼저 임시정부 중에서 이제 연해주에 생겼습니다. 예, 대한국민의회. 여기서는 이제 정은 손병희, 그다음에 대한국민의회도 뭐 이승만이 또 여기 또
올려져 있죠. 모든 세계 임시정부 중에서. 예. 그리고 대한 광복군 정부. 그래서 연해주 지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요 세 가지 1911년, 1914년 예. 이렇게 세 군데를 알아두시고 예. 대한 광복군 정부는 이상설 예. 간민에는 간자 들어갔으니까 북간도 흔히 말하는 간도가 북간도죠. 있는 단체고요. 대한인 국민회는 미주 미국의 예, 하와이 이민 등 그 정착 이후에 생긴 1910년에 결성이 된 것이죠. 대한인 국민회하고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군대 시절을 가르친 여기 나온 박용만의 대조선 국민군단 미주 하와이죠. 예,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이 단체하고 학교 꼭 알아두십니다. 무장 조직이라든지. 자, 그래서 연해주역이니까 권업회, 대한광복정부, 대한국민회의 예, 니은,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87번 이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 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이회형 일가 이회형 뭐 이시형 뭐 육형제가 있죠. 전재산 오늘 따지면 뭐 한 1조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민의 회원들이죠. 예. 그래서 여기가 바로 서간도 삼원보 신민의 회원들이 예. 집단 이주를 한 거죠. 자 학교로 단체로는 경학사 밥 갈면서 배우자 학교로는 신흥강수도 신흥무관학교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북로군전선은 아까 중강단하고 관련돼 있고 이거 북간도 지역이죠. 모태가 되고 장인앤과 전명훈이 의거를 것은 미주 샌프란시스코죠. 예, 스티븐스 외교 고문 대한제국의 친일 외교 고문 스티븐스를 사살했는데 이게 1908년 신안촌 블라디보스톡이죠. 독립운동기가 이건 연해주 쪽이 되죠. 여기는 이제 아까 나온 것처럼 권업회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한국인 유학생들 중에서 동제사가 중국 본토 상하이에서 결성이 됐죠. 그래서 대동단결 선언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 지역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1917년 방금 말한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조동왕 등이 신규식을 대표로 하고 대동단결 선언이다. 자, 이게 모태가 돼서 이후 신한청년단을 1918년이 개성하고 이게 다시 임시정부의 모태가 되는 것이죠. 상해 임정에 그러니까 상하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동단결 선언을 중에 주역이 한 신규식이 바로 동제사 신해혁명을 일으켰던 순원 그 중국 쪽 공화정책 추구하는 사람과 뜻을 같이 했다고 해서 동제사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신규식의 동제사 대종교가 창시되었다. 자, 이게 1909년 나철, 오기오 등에 의해서 뭐 이 사람들이 대종교를 중국 상해에 가서 세울 리는 없겠죠. 그리고 대종교인들은 아까 말했죠 북간도 쪽으로 많이 이주했다고 그랬죠. 한성 정부는 임시정부 3개 중에서 뭐 서울이 한성이죠. 예. 대조선 국민군단 이건 미주 하와이랬죠. 예. 박용만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 러시아 이게 연해주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모태가 돼서 연해주 쪽에서 마지막 이제 정식적인 정부 형태 대한 국민의회가 설립이 됩니다. 가장 먼저 임시정부 3개 중에서 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중국 본토 상해 동제사 신규식의 중국 순원과 뜻을 같이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1운동의 배경
자, 배경이 있고 영향을 끼친 게 있어요. 그 배경에는 아까도 나왔지만 어, 뭐 대동단결 선언 1900 상하이에서, 그다음에 만주 쪽에서 무호 독립선언 1918년, 그다음에 28 독립선언 해외에서 먼저 이런 게 있었고 국내에서 무리해서 3.1 운동이 일어났고, 여기에 영향을 준 것이 결과물이 해외 반제국주의 운동 5.4 운동과 그다음에 임시정부 수립, 이거는 결과물이죠. 영향을 준 거고,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일제 무단 통치 수탈에 대한 반발심, 그다음에 레닌의 식민지 해방운동, 공산주의, 약소민족 약속, 지원 약속,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요것 등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읽고 답하시오. 여기 28 독립선언이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3.1운동에 영향을 줬겠죠. 예, 3.1운동에 영향이 있으니까 3.1운동 시작 바로 전이니까 예, 다가 되겠죠. 3.1운동 전 28. 위 선언서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 민족은 3.1운동이죠. 자, 3대 대규모 반일운동 외워둘 것이 3.1운동, 그 다음에 60만 세 운동 1926년이죠. 그 다음에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 요 세 개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국외로 확산되지 못했다. 3.1운동은 서울에서 시작해서 도시, 농촌, 해외까지 확산이 됐죠. 순종이 아니라 고종. 순종 인산이라고 하는 것은 60만 세입니다. 국민대표회의가 열리는 계기다. 국민대표회의가 열리는 계기는 임시정부의 침체가 되는 거죠. 1923년이고 시기도 해당이 되지 않죠. 전혀 관련이 없고, 일제 시민 통치 방식을 바꿨죠. 뭐 눈 가리고 왕이지만 무단 통치를 문화, 뭐 요즘은 정치라고 표현하네요. 교과서에는 문화 정치로 바꿨습니다.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제시하는 배경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영향을 준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틀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19년 3월 뭐 기미독립선언문이죠. 위 선언서가 발표된 민족운동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거, 옳지 않은 거예요. 제압리 학살,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죠. 맞고, 태극기를 만들게 돈을 모으는 천도교, 기독교, 불교 다 참여를 했죠.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하는 민족 대표 30도이 맞죠. 해외 중에서 필라델피아 여기도 있었죠. 예, 5번이 틀렸는데, 만세 시를 계약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아니죠. 이 결과물로 생긴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위 선언서가 발표된 민족운동이나 대목은 것은 양반주생 주도, 이건 뭐 항일의병에 대한 설명이죠. 고종의 사망을 계기로 정해졌다. 맞죠? 통감부는 한일 합방으로 아니죠. 총독부가 돼야 되겠죠. 나라핏을 갖기에 모금운동을 펼쳤다. 이거 국제보상운동이죠. 1907년. 내년의 약소민족 해방운동 지원 선언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받았다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함께.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4번 학생의 답변. 자, 직업별 구성인데 농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자, 왜 이러느냐? 뭔가 농민들의 큰 피해를 준 거죠. 뭐 1910년대 토지주도 사업, 뭐 여전히 식민지 주제.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농민들. 예. 자, 소수의 지식인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뭐 시작은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중심이 된 것은 농민들이 대다수입니다.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 이건 이제 국제보상운동에 대한 설명이고요. 1907년 대구에서 시작, 이것도 국제보상운동. 대구 광문사 김광재 서상도나 관련되고,
치안유지법에 반발한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한 법이죠. 안 되죠. 해당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5번 얼굴만 봐도 유관순 3.1운동의 아이콘이죠. 통감부 설치 이건 뭐 조선 총독부가 이미 설치된 거고 틀렸고 신민의 와해 신민은 1911년에 해체됐죠. 국가정당화법 1938년이죠. 대한인 국민회 이거는 미주의 단체입니다. 1910년에 이거 해당도 안 되죠. 정답은 5번이죠. 3.1운동 결합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성립했기 때문에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는 어느 민족운동의 주요 시위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보고 대답하시오. 자, 10이라고 돼 있어요. 예, 뭐 전국 방방곡곡 다 돼 있죠. 예, 그렇다면 이것은 국외도 있어요. 3.1운동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옳지 않은 것인데 신간의 지원을 받으며 전국적 이거는 1929년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됩니다. 예. 자, 왜 될 수가 없느냐? 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뭐 어느 교과서에는 뭐 9개까지도 뭐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뭐 전국적으로 뭐 광주 학생 운동도 뭐 다른 지역 근데 뭐 평안도 함경도 뭐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나오지는 않은 것이죠. 이건 해당이 안 되고 3.1 운동이라는 얘기고 학생, 노동자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고 특히 농민층 많고 비폭력만 한 것이 아니라 무력 투쟁되고 일제 탄압, 제한약살, 고종 인산의 반영감정 고조 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위 지도와 같이 전개된 민족운동의 영향을 두 가지 임정 그 다음에 해외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서술하고 그렇게 돼 있죠. 일제 통치 방식 바꾸는 거 무단에서 문화로 예. 그 다음에 뭐 국외적으로는 임정 수립 그 다음에 뭐 오사운동 같은 반제국주의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문제. 자, 1919년 3월로 돼 있으면 이건 이제 세 개가 있었던 것이 합쳐진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공화정이죠. 상권분립에 의한 복벽주의 이건 이제 독립 임명찬의 독립의금부가 된 성명이고 1910년대 상해 해외에 있었던 이유가 외교활동 위주고 이승만이 유럽에서 미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구미위원부 위원장까지 하면서 정답은 2번이고요. 태극성한 자기회사 애국개몽단체 비밀회사 신민회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 영국인 베들이 발행했죠. 이건 대한제국식이고 영남만인소로 고정. 이거는 뭐 1881년 이제 김홍집의 조선책략에 반대하는 위정척사 운동의 일환인 거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시기라든지 내용 자체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위 헌법을 공포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상권분립에 의한 그 다음에 상해에 있기 때문에 국내를 연락하는 게 필요하죠. 조직 연락망, 연통제, 교통국도 알아두세요. 예.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국무총리의 대한국민회의 쪽에 이제 이동이 3.1운동을 비롯한 이걸 계획했다. 이거 틀린 거죠. 그 결과물이죠. 그 다음에 한일관계 사료지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예, 기존에는 많이 안 나왔지만 이제 사료 편찬소를 두어가지고 박은식 등을 역사학자들 이 사람 중심으로 해서 쭉 모아가지고 국제 연맹에 제출을 해서 독립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위 헌법을 공포한 단체 설명을 한 거. 기간지로 권업신문은 연해주쪽에 있던 단체 권업회고 임시정부는 독립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독립운동 잘 알리죠. 국민대표회의 1923년
침체에 빠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했죠. 예. 니은 맞고 이제 무장과 관련된 임시정부 산하에 육군 주만 참의부, 뭐 광복군 총영 이런 것 등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뭐 직접 조직을 한 건 아니고 이러한 단체들이 임시정부 산하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 조선총독부의 국권반환 요구서 이거는 이제 임병천의 독립의금부죠. 복벽주의. 대한민정부는 민주공화정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임시정부 3.1운동에 이제 세 개가 생기죠. 대한국민회, 연해주 쪽에 상해 임시정부, 국내 한성정부 통합을 해서 상해 쪽에 있게 되었다. 자, 가정부가 출연한 지역을 위 지도에서 찾아 쓰고 이 지역에 자리 잡은 이유를 이 상해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조계지라고 그러죠. 일본도 여기서 뭐 함부로 할 수가 없고 각국 서구 열강에 영사관, 공사관이 있죠. 그래서 일제의 어떤 탄압 이런 것에서 제대로 벗어나 있고 외교 노선을 펼치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것을 잘 서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가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입헌군주에 아니라 민주공화정이죠. 예. 판권 분립에 의한 의원 내각제를 채택했다. 어, 이거는 이제 글쎄 뭐 어제로 뭐 욕을 하자면 이게 뭐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닌데 근데 의원 내각제는 아니고 이제 뭐 내각 책임제 헌법을 잠깐 하긴 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1차 개헌이라는 게 이제 통합이 됐을 때가 1차 개헌이고 이게 흔히 아는 우리 임시정부 헌법이고 이제 이승만을 탄핵을 하고 예, 이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뭐 총리 세우고 뭐 그 밑에 내각 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3차는 1927년에 이제 그 국무원 갈수록 위상이 약해져요. 국무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를 했었고 이제 4차가 이제 충칭으로 이동한 다음에 김구가 완전히 리더를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1940년 9월 충칭으로 이동한다면은 주석 체제가 돼요. 단일 강력 단일 지도 체제죠. 네, 마지막 5차가 폐망 전 이제 주석 부주석 체제가 되는데 이제 한독당 여당 그다음에 민혁당 김규식 김원봉에 뭐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주석에 이제 김규식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대한제국의 정치체제 땡 전제군주제죠. 상권분리 이거 맞죠? 그래서 행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 입법부에 해당하는 임시, 의정원, 사법부에 해당하는 법원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헌의육조 관민공동회는 이거는 독립협회죠. 1898년 예. 가정부 활동으로 옳지 않은 거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다. 자, 이게 조금 조심할게. 신한청년단이 상해 정부의 모태가 된다고 그랬죠. 여기 소속의 김규식이 임시정부로 이제 들어가요. 가는 도중에 임시정부가 생겨서 거기서 이제 외무 활동을 하게 되죠. 장관이 돼서. 이거 맞는 내용으로 봐야 돼요. 독립신문 기간지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선학교. 이건 이제 신민의 애국개몽운동의 일환으로 교육, 산업, 문화, 교육 쪽에 신경 쓴 거죠. 교통국, 국내 연락막, 연통제, 그다음에 남만주의 직할부대인 광복군 사령부, 또 뭐가 있죠? 뭐 광복군 총영, 주만, 참의부, 뭐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죠. 이거는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104번 밑줄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시정부가 이제 국외에 있다 보니까 뭐 독립운동에 별거 있습니까? 돈을 잘 걷어서 보내야 되죠.
위장 상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륙양행하고 또 하나가 부산에 백산상해가 있고, 이륙양행은 단둥 압록강 맞은편에. 그리고 이제 그 연락망과 이제 그 통신망이 있죠. 이 교통국하고 연통제, 백산상해, 이륙양행, 연통제, 교통국, 이렇게 잘 외워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는 건 임시정부예요. 자, 그래서 그 돈 자원은 어떻게 되느냐? 예, 알아서 의연하게 내는 거, 의연금, 정식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거, 독립공채. 나중에 이자 붙어서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음.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독립공채도 있고 의연금, 순수한 애국심에 의해서 내는 것도 있고요. 정답은 5번이고, 독립문건서는 독립협회죠. 서전서속 북간도 지역에 1906년에 형성이 됐죠. 농촌 개몽을 위해 부나룻돈 운동을 펼쳤다. 1930년대 초에 이제 농촌 개몽 운동이 있게 되는데, 동아일보에서 이제 추진을 했죠. 관련 없고, 독립군 양서, 신흥강서, 이거 서간도 지역이죠. 예. 이쪽 시민의원들이 많이 이주를 해서 신흥강서,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발전하게 되죠. 뭐 매칭은 뭐 조금 뭐 복잡하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임시정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시기에 쓴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임시정부 보면은 한성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통합되기 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가 통합이 된 게 1909년 9월 대한민정부가 정식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좀 고르는 거예요. 이거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에 개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임시정부가 좀 침체된 것 때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하니까 임시정부가 타개를 하기 위해서 1925년 이승만을 탄핵하고 이 대통령으로 박은식을 추대를 했습니다. 자,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대한광복군 정부가 조직이 된 것은 1914년이에요. 연해주에서 해당이 안 되죠. 예, 이게 정답이 돼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공포되었다. 자,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자, 통합이 된 다음에 이제 헌법이라고 하면, 뭐 임시라는 말은 임시정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게 헌법이 되는 것이고, 이제 개헌을 하는 게 되는 것이 1차 개헌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1차 개헌이 되죠. 왜 그러냐면은 한성정부가 4월이고 1900 같은 4월에 상해 임시정부가 있어요. 대한민국. 여기서 이제 그 헌법을 마련하게 되고, 이것을 개정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1919년 9월이에요. 이게 바로 예, 요 사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임시의정이 이승만을 탄핵했다. 1925년이고, 요거 다음에 박은식 추대,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의 이동희가 추대되었다. 자, 이건 통합이 된 거죠. 1919년. 예, 통합이 되고 대한민국 임시헌법 공포, 예, 이동희 추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옳은 것은, 갚을 것을 약속한다. 이거 채권이죠. 독립공채 내용이고, 상해 임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죠. 구미위원부, 연통제, 요 두 개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고, 명동학교는 북간도 지역에 되겠고요. 김야견이라는 사람이 북간도 지역에 설립을 한 거예요. 28 독립선언을 발표했다.
1919년 동경유학생 최8년 대한 그 단체 이름이 좀 생각은 안 나는데 조선 뭐 청년 뭐 이런 말이 들어갈 거예요. 유학생 청년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3.1운동 이전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07번 미추진 이 회의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거 이제 1923년이니까 국민 대표 회의고 이 회의가 물어보는 것은 임시정부의 명줄인 연통제, 교통국 등이 이제 마비가 돼요. 이게 마비가 되면 돈도 안 들어오죠. 침체되죠. 이승만의 외교 노선 실패, 거기다가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청원 이런 것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창조론과 개조론, 신채호 등이 중심이 되는 이 창조론은 임시정부 없애고 다시 시작하자. 개조론은 문제만 되는 것을 바꾸자.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죠. 각제 수립된 임시정부로 통합하는 시대. 이거는 이미 1919년 9월 통합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것이고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대한민국 국력 이건 1941년 11월이에요. 이건 이미 대한민국 임정이 김구의 리더십에 의해서 확고히 된 충칭에서 시절에 있었던 일이죠.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한 거다. 자, 이게 원래 신한청년단에서 이제 막 상해 임정이 생기는 그 당시 시점이에요. 그거랑 관련이 없고 헌법을 제정하여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자, 이거는 1925년 이제 그 이승만 탄핵하고 박은식 이 대통령이 되면서 헌법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바로 돌아가셔요. 그래서 요 2차 개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제로 적절한 것은 저쩌고 되어 있는데 한국을 국제위문 통치 이거 위임 통치죠. 이승만이 평화회의 나오죠. 파리 강화회의에. 자,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임시정부에 수립하고는 뭐 약간 뭐 어거지로 하면 관련이 있지만 이거는 아니고 국민대표회의의 개최 배경 중에 이승만의 이 문제점 외교 노선 이거 문제가 된다. 나중에 이런 탄핵 사유가 되죠. 그리고 이러한 외교 노선이 실패했다는 거. 그 다음에 국민대표회의가 나오게 된 이유는 연통제 등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돈줄 끊기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운동의 의의는 일제 통치 방식을 바꾸고 우리의 독립 의지를 보여주고 해외 민족에 영향을 줬다. 그 정도 하면 되겠고 국내 항일 비변생은 국외고 일제 통치 이거 3.1운동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3.1운동의 그런 결과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9번 신채호가 나오는데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론자의 대표가 된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이탈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만주, 노령, 연해주 쪽에 이 사람들은 무장 투쟁을 중시해요. 이승만 자체가 이제 외교 노선 중심이 된 뜻이 안 맞죠. 간신히 봉합을 했지만 이제 이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건 이승만 국권반환 요구서 임병찬의 독립의무죠. 이승만을 탄핵하고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추대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창조론 개조론도 아니고 이제 임시정부를 유지를 하면서 임시정부를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죠. 약간 뭐 중도적인 생각 볼 수 있는데 뭐
김구등 뭐 그런 사람 등이 이제 남은 것이죠. 예.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하여 이거는 뭐 박용만 미조 하와이 1924년 관련이 없죠. 이거는 창조론자들을 이제 물어본 것이 되겠습니다. 예. 창조론은 신채호, 신속, 문창범 이 세 사람 알려주시고 개조론은 안창호 또 누구죠? 영운영도 이 당시에는 이제 개조론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